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되며 지난주 재상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할 과정에서 새롭게 설립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경우 61만 원에서 출발한 시초가가 43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고,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4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할된 또 다른 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선 현재 주가보다 50에서 6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분할 이후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삼바와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분할 과정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인적 분할 이후 삼바와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가 왜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전문가들이 삼바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에피스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분할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DMO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 사업을 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100% 보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완벽한 모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참고로 이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하는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을 유사 성분으로 이게 복제를 해서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배 구조 하에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항상 문제돼 왔습니다. 삼바에,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 위탁 생산을 맡기는 제약사들 입장에선 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기밀 정보와 민감한 정보들을 삼바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생산을 해주려면은 쉽게 말해서 의약품 제조 레시피 같은 정보들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넘길 수밖에 없는데 그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을 하는 곳이다 보니 혹시 자신들의 노하우가 에피스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바이오로직스에 위탁을 맡기는 제약사 입장에서는요. 물론 엄격한 파이어월이 쳐 있고 철저한 이 보안 관리를 유지해야 했다는 게 삼바의 그동안 입장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는 그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그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삼바의 증권 신고서를 읽어보면 그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삼바가 위탁 생산하기로 한 제약사의 의약품이 에피스가 생산하는 바이오 시밀러와 상당 부분 겹쳐서 수주 계약 체결이 지연된 적도 있었고 이후에도 이런 분리를 시키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이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할은 기존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바에서 투자 부분을 담당했던 부문이 바이오 에피스를 갖고 나오는 인적 분할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이 살짝의 이 투자 부분을만 떼서 그 다음 플러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갖고 이렇게 에피스 홀딩스가 세워진 거죠. 인적 분할이라는 건 이 기존 회사를 집 그림에서처럼 수평적 구조로 두 개의 회사로 나누고 기존 주주들이 분할된 두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모두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번 삼바의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투자 부분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이제 인적 분할이 이뤄지는데 에피스 홀딩스가 계속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에피스 지분 100%를 보유한 채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이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수직적 지분 100%를 보유한 이 종속 관계에서 이 수직적 지분 관계가 고리가 끊어지게 됐고 수평적 구조로 이어지면서 일단 시장에서 우려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요. 참고로 에피스 홀딩스는 분할을 하면서 신약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에피스 넥스랩이라는 것도 새롭게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에피스 홀딩스는 이런 바이오 에피스 넥스랩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제약사 부분에서 투자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사실상
중간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로 회사가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지면서 분할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변경 상장 방식으로, 신설 회사인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재상장 방식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인 24일부터 주가가 이렇게 나눠진 이후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장된 날짜가 24일인데 이 상장된 이후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바의 경우는 이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선으로 움직였던 반면, 그러니까 그렇게 또 엄청 크게 위아래로 25일을 빼고는 위아래로 움직인 적은 없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인 반면 에피스홀딩스는 첫날에 종가 기준으로 43만 8,500원을 기록하면서 28%가 빠졌고요. 그 다음날 23%, 그 다음날은 또 8%, 19% 오르고 또 다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등락이 계속 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할 이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서 분할 전 삼바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큰 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삼바의 발행주 시수가 그냥 아주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서 발행주 시수가 총 100주가 있고 주가가 주당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분할 전 삼바의 시가총액은 이 10,000원에서 100주를 곱한 100만원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번 분할은 그러니까 0.65 대 0.35지만 이것 역시 단순화하기 위해서 0.7 대 0.3으로 분할된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0.7, 에피스홀딩스 0.3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이 주식수도 70주, 30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요. 나눠진 회사의 시가총액이 70만 원과 30만 원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인적 분할이니까 100주였는데 이게 0.7 대 0.3으로 분할이 됐으니 이 주식도 당연히 쪼개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70만원과 30만원으로 시가총액도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 만원, 이 만원은 기준주가가 됩니다. 이 기준주가가 중요한 건 상장 첫날 시초가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시초가는 상장날 시작 전 1시간 전부터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5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서 이 단일 매매 방식으로 일치하는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이 기준주가 10,000원을 기준으로 50%니까 5,000원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시초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200%인 20,000원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5,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그 정해진 시초가를 기준으로 그날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30%, 하한가 30%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삼바의 경우로 대입을 해볼까요? 삼바의 분할 전 주가는 122만 1,000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식수로 곱하면 시가총액이 86.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할이 0.65 대 0.35로 되면서,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56.4조 원, 시가총액 에피스홀딩스의 시가총액은 약 30.5조 원 이 정도로 된 거죠. 상장 첫날 시초가를 정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기준주가가 기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준주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122만 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준주가가 되고 에피스홀딩스 역시 기준주가 122만 원이 됩니다. 이 기준주가의 50%에서 최대 200%까지 이 시초가로 형성이 되는데 이 122만 1,000원으로의 50%인 61만 원 선에서 정해지거나 200%엔 244만 원까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초가가 61만 원에서 244만 원에서 시초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에피스홀딩스도 61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122만 원으로 기준으로 30% 위아래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장 첫날 에피스홀딩스를 보면 기준 주가의 50% 수준인, 그러니까 122만 원의 50% 수준인 61만 원 선에서 시초가가 형성됐고 61만 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28% 떨어진 아까 보신 43만 8,500원에서 장을 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보다 큰 이제 그 122만 원에서 높은 선에서, 그러니까 한 170만 원 선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거기서 살짝 빠진
상황에서 그 첫날 종가를 맞췄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 시가총액을 나누는 분할 비율, 그러니까 삼바의 경우 0.65 대 0.35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걸까요? 인적 분할을 할 때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회사에는 현금, 상품, 매출 채권, 공장, 기계, 재고 등 이 갖가지 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빚, 부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막 자산과 부채들이 막 섞여 있을 건데, 기업을 분할할 때는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서 구분을 해주고 그 기준으로 분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 이 매출 채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 이 기계 장치는 에피스홀딩스 거,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이렇게 타고 그 가르마를 탄 걸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한다는 거죠. 부채도 당연히 똑같이 이 부채는 에피스홀딩스 거, 이 부채는 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렇게 가르마가 끝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과 부채가 구분이 지어질 거고요. 또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자산과 부채도 구분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 순자산이 나오는데요.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이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 어떻게 분할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신고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분할 전 바이오로직스의 자산들을 이렇게 분할 후에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홀딩스로 이렇게 나눈 값을 이렇게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로직스 분할된 후에 바이오로직스가 유동자산 3조 5천억 원을 가져갔었는데 그중 에피스홀딩스는 유동자산 1천억 원을 가져갔고요. 단기금융상품이나 매출채권, 기타 채권을 아예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이 순자산으로 이렇게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건데, 9조 5천억이 이 순자산인데, 그러니까 분할 전에 6조 2천억 원은 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가고 3조 3천억 원 정도는 에피스홀딩스가 가져갔다. 그래서 대략 0.65 대 0.35로 분할 비율이 정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적 분할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아까 시가총액이 0.65 대 0.35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분할이 지어지고, 이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기준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특히 에피스홀딩스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급락하고 막 계속 변동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까요? 이 역시 순자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분할 전 삼바의 시가총액은 약 86조 원이었는데, 순자산을 기준으로 삼바 0.65 대 에피스홀딩스 0.35로 나님에 따라 시가총액도 사실상 이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삼바 56조, 에피스홀딩스 30조 수준으로 순자산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자산으로 시가총액을 나눈 게 정말로 삼바의 기업가치를 56조 원, 에피스홀딩스의 기업가치를 30조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업 가치는 이런 순자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의 유망성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해진 값입니다. 기업 가치라는 건 단순 순자산이 그 회사의 기업 가치와 시가총액을 나타내진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순자산이 0.65를 가져갔다고 해서 얘네들이 더 많은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순자산은 적게 가져갔다고 해서 이 사업 가치가 낮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분할은 순자산으로 한 탓에 이런 왜곡이 생겨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피스홀딩스처럼 기준가, 시초가보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적 분할 과정에서 에피스홀딩스의 순자산의 몫이 좀 크게 평가됐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분할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자산의 몫이 조금 기업 가치보다 좀 적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주가는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순자산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주가의 오르락 내리락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에피스홀딩스가 가져간 순자산 몫이 컸던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스홀딩스가 부채를 거의 안 갖고 나왔습니다. 에피스홀딩스는 이 삼바에서 아까 봤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서 작은 투자 부분만
툭 빠져나와서 분할된 회사입니다. 분할 과정에서 에피스홀딩스는 이 밑에 있었던 삼성바이오 에피스홀딩스를 100% 지분 100%를 들고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에피스라는 주식 자산만 가져가고 이 바이오 에피스의 부채는 안 가져가다 보니 순자산이 매우 커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에피스홀딩스가 분할 과정에서 가져가는 이 부채는 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분할해서 가져가는 삼바의 부채는 3조 7천억 원이 넘고요. 이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기 때문에 에피스 홀딩스가 이 부채를 거의 안 가져가다 보니 순자산이 굉장히 커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0.35, 그러니까 순자산을 기준으로 0.35로 기준으로 가져갔지만 에피스 홀딩스가, 그래서 이 순자산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30조 원으로 잡혔지만 현재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에피스 홀딩스의 진짜 기업 가치는 10조 원에서 12조 원, 많게는 14조 원 정도로 추정 중입니다. 이러한 큰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30조 원과 10조 원, 12조 원, 이제 이 순자산의 기준의 시가총액과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본 시가총액의 이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에피스홀딩스의 주가가 계속 아래쪽으로 변동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증권가에서 에피스홀딩스의 주가 하락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로 MSCI 편입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업이 분할되면서 에피스홀딩스가 MSCI의 편입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이 에피스홀딩스의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는 지금 다소 주가 하락폭이 순자산 이슈를 감안하고도 큰 폭으로 이렇게 주가 하락폭이 큰 이유도 이 기계적 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분할 이후 에피스홀딩스의 주가가 왜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에피스홀딩스의 주가는 일단 하락세인데, 증권가에서는 반대로 분할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는 매우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160만 원대인데 160만원에서 170만 원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분할 이후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목표 주가를 최소 200만 원 에서 높게는 230만원까지 굉장히 크게 높이는 중입니다. 왜 분할된 삼바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할에 대한 효과입니다. 앞서 말한 이해 상충 문제가 해결되면서 추가 수주를 기대할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실적 면에서도 더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인적 분할로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인적 분할로 이 밑에 있는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떼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이오 시밀러 에피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이제 온전히 CDMO에 대한 실적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바의 높은 CDMO 수익성이 더 부각될 것이다 라는 분석인 거죠. 삼바의 CDMO 이익률은 다른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CDMO 상장 기업 에비타 마진율이 53%로 경쟁사 대비 15에서 23%포인트 높은 수준이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매출 성장률이 다른 경쟁사 대비 매우 가파른 수준입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CDMO 기업들의 지난 3년간 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11.8%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삼바의 이 기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3.2%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그간 삼바가 연이은 수주 플러스 공격적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가 내년 하반기 5공장까지 본격 가동이 되면 매출 사이즈가 더 커질 거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매출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매출 성장률이 더 빠르고 마진 역시 내실 역시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주가를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더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그 삼바를 평가할 때 EV 에비타라는 방식으로 삼바의 몸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삼각정 영업이익인 에비타에 멀티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상정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에비타가 2천억 원이다. 근데 멀티플이 12배다 라고 하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2천억 원에서 12배를 곱한 2조 4천억 원이 됩니다. 근데 이런 멀티플을
보통 동종업계의 평균과 비슷하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3반의 동종업계 경쟁사보다 이 멀티플을 더 높게 전문가들은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들을 보니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3바의 멀티플을 30배에서 33배 정도 주고 있었는데 이게 경쟁사 대비 45에서 50% 정도 멀티플을 더 부여하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더 부여하고 있느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출이 성장이 가파르고 이익률도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는 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설명이고요. 이렇게 30배에서 그러니까 향후 에비타에서 추정되는 에비타에서 멀티플 30배에서 33배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하다 보니 이 목표 주가가 현재 200만 원에서 233만 원, 233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가 산출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분할 이후 요동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본질적인 기업 가치 선으로 주가가 형성될 때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사업이 이해상충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에피솔딩스가 이제 각자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었고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솔딩스가 어떻게 성장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주목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